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.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면역력에는 체온의 1도가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이 밤낮으로 이 체온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감기 기운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다소 조금 다르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암 치료 중 하나로 방사선 치료 후에 나타나는 이 여러 증상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. 한국의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 현재 수술, 그리고 방사선 치료, 항암제,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암의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죠. 성실님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한쪽에 치우쳐서 병원 치료만을 하거나 혹은 자연 치유만을 하거나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 냉정하게 본인의 몸 상태를 인지를 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. 이 병원 치료 중에서 이 방사선 치료는요,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인체 내의 암세포를 파괴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방사선 치료는 이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, 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방사선 치료 후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, 그리고 구토, 피로감, 그리고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 본인이 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걸까요? 이번에 발표된 국제 연구 결과에서는요,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 섬유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야기시켜서 소화기계의 염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.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교와 룬드 대학교,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가 실시한 임상 연구에서 이 식이 귀리겨가 이 방사선 치료로 생기는 만성 위장관 손상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을 결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사실 이 결과는 기존의 이 임상적 권고안과는 또 상반된다고 하는데요.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이 종양학 연구자인 안드레 아스트링거 박사는요, 또 암 환우분들은 흔히 섬유질이 이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 제한된 식사를 지키도록 조언을 받고 있는데, 그 근거로 또 섬유질이 많은 식단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인 복부 팽만, 그리고 설사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언은요, 명백한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불충분한 식이섬유질이 잠재적으로 이 역효과를 내고 소화기계의 독성을 악화시킨다라고 해당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이번 연구는 고섬유질 음식과 무섬유질 음식의 영향을 비교해서 이 섬유질이 없는 식단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더 나쁜 것으로 발견을 했는데요. 이 무섬유질 식단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야기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이 소화기계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. 반대로 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 사이토카인을 줄여서 방사선으로 생기는 염증을 감소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럼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섬유질은요,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데요. 이 최고의 식이섬유질은 이 과일, 야채, 그리고 콩류, 그리고 견과류, 또 현미나 보리, 밀, 귀리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
섬유질이 풍부한 이 과일이나 이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에는 식욕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. 오히려 근데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식사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. 방사선 치료의 이 부작용으로 만약에 설사가 나타날 때에는요, 차가운 음식이나 이 커피는 피하고 물을 통해서 충분히 이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, 하루 이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이 산책이나 혹은 스트레칭, 요가와 같은 이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체를 정상화로 돌리고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이 신체가 정상화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양의 이 체력 소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급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요, 신체적으로 이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급속히 체력이 호전되고 이 피로되는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운동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게 이럴 때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. 무엇보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 건강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. 물론 방사선은 가벼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또 처음 방사선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. 면역력은 저하가 되고 그리고 식욕은 떨어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이 불면증과 같이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죠. 이럴 때에는요,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치유를 하는 과정을 견디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편안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요. 배우 김우빈 씨 다들 아시죠? 이 김우빈 씨도요, 비인두암으로 이 35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요. 현재는 영화에 복귀하면서 왕성한 또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김우빈 씨처럼 방사선 치료 자체를 이 받은 사실만으로 커다란 일이긴 하지만 이 치료 이후에 이 철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이 모든 과정은 낫기 위해 거쳐가는 시간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명하게 모두가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내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 혹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것, 그와는 다른 자연 치유를 하는 것, 이 모든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환우님들께서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데요. 저 또한 성실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려서 병원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자연치유만으로 이 암을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그만큼 이번 주제는 방사선 치료를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. 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치유의 길에는 과정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앞으로의 긴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몸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요, 잘 판단을 하시고 늘 공부하시면서 항상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그럼 이번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교차로 인한 건강 이해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